저는 올해 30입니다. 7살 된 딸아이가 있고 건설 현장에서 한 팀을 이끄는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해가 진 뒤에야 돌아오는 고된 일이지만 집에 돌아왔을 때 아빠 하며 달려오는 딸 서윤이를 보면 그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곤 했습니다. 제 인생이 늘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25, 대학을 겨우 졸업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을 때의 일입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한 달, 2달, 반년. 시간은 흘러갔지만 제 앞에 놓인 건 불합격 통보뿐이었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아가는 동안 저는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그때 제 곁을 지켜준 사람이 지혜였습니다. 민우야, 괜찮아. 너는 분명 좋은 곳에 들어갈 거야. 지혜야. 나 이러다가 평생 백수로 살 것 같아.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당분간 벌 테니까 너는 네가 하고 싶은 거 찾아봐. 그녀는 어릴 때부터 미용을 배워서 동네 미용실 스텝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제가 면접 볼 때마다 교통비를 챙겨주고 낙담한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1년 반이 흘렀습니다. 그 즈음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버지께서 건설업을 하고 계셨는데 그 일을 물려받기로 한 것입니다. 아버지, 저 현장 나가겠습니다. 민우야, 이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알아요. 그래도 하겠습니다. 밑바닥부터 배우고 싶어요. 그렇게 시작한 노가다 생활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어깨가 빠질 것 같았고 저녁이면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지혜는 변함없이 제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와, 우리 민우 팔뚝 좀 봐. 완전 탄탄해졌네. 아프지는 않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이제 좀 적응됐어.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팀장이 되어 있었고 그 사이 지혜와 저 사이에는 아이가 생겼습니다. 자연스럽게 결혼을 했습니다. 서로를 알아온 시간이 길었고 다툼도 별로 없었으며 무엇보다 제 힘든 시절을 함께 견뎌준 그녀와의 결혼이었기에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민우야, 나 미용실 하나 작게 차리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 그래, 해봐. 내가 도와줄게. 결혼 후 제가 작은 미용실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녀는 경력도 있었고 손재주도 좋아서 단골들이 금방 생겼습니다. 아이는 저희 어머니께서 봐주셨습니다. 제가 외동이라 그런지 어머니는 손녀를 그렇게 좋아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서윤이 할머니한테 와. 이뻐라. 어머니 항상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 내 손녀인데.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침 일찍 현장에 나가서 땀 흘리며 일하고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와 딸아이의 웃음소리를 듣고 아내와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삶. 그게 전부였습니다. 평범한 행복이었습니다.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올해 1월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처음 받은 게 여보, 누구한테 온 전화야? 아, 손님이야. 예약 문의. 그래? 근데 왜 밖에 나가서 받아? 아, 집에선 TV 소리가 커서 잘 안 들려서 그래.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사소한 거짓말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는 원래 핸드폰에 잠금을 걸지 않았습니다. 제가 심심하면 그녀의 핸드폰으로 게임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잠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핸드폰 비밀번호 뭐야? 게임 좀 하게. 아, 요즘 손님 정보도 있고 해서 잠금 걸었어. 내가 게임 켜줄게. 아, 응, 고마워. 이유가 석연치 않았지만 이번에도 뭐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느 순간부터 집에 있을 때 전화벨이 울리면 황급히 핸드폰을 집어들고 베란다로 나가서 통화를 했습니다. 늘 TV 소리 핑계를 댔었지만 분명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의심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지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제가 힘들 때 곁을 지켜준 사람, 제 아이를 낳아준 사람, 제 아내인 사람을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불길한 예감은 빗나가지 않는 법입니다. 그날은 3월 중순쯤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안전교육 문제로
오후 일찍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저녁 8시는 되어야 퇴근하는데 그날은 오후 3시쯤 일이 끝났습니다. 집에 가기엔 이르고 그래 머리나 좀 손질할까? 아내가 운영하는 미용실은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였습니다. 평소에도 가끔 들러서 머리를 자르곤 했지만 이렇게 예고 없이 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깜짝 놀라겠네. 좋아하겠지? 가벼운 마음으로 미용실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문을 연 저를 맞이한 건 낯선 남자였습니다.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깔끔하게 차려입은 남자. 그는 저를 보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발하러 오셨나 보네요. 아, 네. 근데 사장님은? 아, 사장님 잠깐 마트 가셨는데 곧 오실 거예요. 그래요? 그럼 좀 기다리죠. 그때였습니다. 그 남자가 핸드폰을 꺼내 들더니 자연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손님 오셨어. 빨리 와야 할 것 같은데. 자기야? 그 한마디가 제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잘못 들었겠지. 아니야, 분명 다른 말이었을 거야. 하지만 그 다음 말은 더 명확했습니다. 무거운 거 많이 샀어? 어디쯤이야? 내가 갈게. 남자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제게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사장님 데리러 다녀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그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한 가지 생각만이 미친 듯이 돌아갔습니다. 설마. 5분쯤 지났을까요? 미용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았습니다. 손을 꼭 잡고 들어오는 두 사람을. 아까 그 남자와 제 아내 지혜를. 시간이 멈췄습니다. 지혜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지혜는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를 반복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도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남자는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듯 저와 지혜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기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오해야. 이 사람은 그냥 친구야. 친구?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웃음이 나오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친구끼리 손을 잡고 다니나? 친구끼리 자기라고 부르나? 요즘은? 민우야, 진짜 오해야. 내 말 좀 들어봐. 그때 남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친구? 내가? 자기랑 내가 왜 친구야? 이 사람 누군데? 저는 그 남자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말이네요. 그쪽은 누구십니까? 저요? 저 이 사람 남자친구인데요.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전 이 사람 남편입니다. 네? 남편? 남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그는 지혜를 돌아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너 결혼했었어? 지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닥만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남자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미친. 나 완전 속은 거잖아. 남편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그를 불렀지만 그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미용실을 나갔습니다. 미용실 안에는 저와 지혜만 남았습니다. 민우야. 입 닥쳐. 저는 그녀를 보지도 않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제게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우야. 말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나도 모르겠어.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른다고? 그 새끼랑 손도 잡고 자기라고 부르면서 지혜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한순간의 실수였어. 그 사람이 자꾸 좋다고 해서. 나도 모르게. 한순간? 한순간이 몇 달이야? 설마 했어.
너 1월부터 이상했잖아. 의심스러웠지만 아닐 거라고 믿었어. 도대체 언제부터야? 몇 달을 나를 속인 거야? 민우야, 제발. 다시는 안 그럴게. 정말 다시는.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나가. 오늘은 내 얼굴 보기 싫어. 민우야, 나가라고. 지혜는 울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장모님이었습니다. 사위야, 어제도 고생 많았지? 용돈 들어왔더구나. 고맙다. 장모님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습니다.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어제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손을 잡고 들어오던 그 둘의 모습이. 장모님, 왜? 무슨 일 있어? 할 말씀이 있습니다. 뵙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1시간 후 저는 장인어른 댁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데?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장모님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세상에. 장모님이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그리고 우셨습니다. 사위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장모님, 내가 잘못 키운 거야. 내 잘못이야. 장모님 잘못이 아닙니다. 장모님은 계속 우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사위야,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없겠니? 서윤이도 있잖아. 제발 부탁이야. 장모님, 지혜한테 정말 단단히 말할게.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할게. 제발 한 번만. 장모님의 애타는 눈빛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서윤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아빠가 헤어지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걸까? 아직 7살밖에 안 된 아이인데. 알겠습니다. 정말 용서해 주는 거야? 하지만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지혜한테 정말 호되게 말할게. 그날 저녁 지혜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우야, 들어와. 정말 미안해. 그 사람하고 끝난 거지? 응. 완전히 끝났어. 번호도 지웠어. 다시는 연락하지 마. 안 해. 절대 안 해. 저는 그녀를 믿기로 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가정이 깨지는 걸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날부터 우리 집은 변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지혜와 같은 방을 쓸 수 없었습니다. 마주치면 어색했고 대화는 정말 필요한 것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각 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서윤이 학교 준비물 사야 해. 그래, 알았어. 저녁은? 먹었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사실을 알게 된 건 일주일쯤 지나서였습니다. 민우야, 너 지혜랑 요즘 무슨 일 있냐? 요즘 서윤이 데리러 왜 지혜랑 같이 안 오고 너만 오니? 요즘 며느리를 도통 보질 못했네. 둘이 사이가 안 좋아? 네. 저는 머뭇거리다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계집애가 감히. 어머니, 당장 미용실 정리해. 내가 팔아버릴 거야. 어머니, 진정하세요. 그리고 서윤이 이제 안 봐줘. 그런 엄마 밑에서 자란 애를 내가 왜 봐줘야 해? 서윤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애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됐어. 난 이제 그 집안하고 상종 안 해. 미용실은 결국 팔았습니다. 갑자기 일할 곳이 없어진 지혜는 많이 공허해 보였습니다. 어머니께서 더 이상 서윤이를 봐주시지 않아 저는 현장 일을 하면서 육아를 병행해야 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지혜와 마주치는 게 싫었습니다. 그녀를 볼 때마다 그날의 장면이 떠올랐으니까요.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형, 오늘 또 마셔? 한 잔만 하고 갈게. 요즘 매일 마시는 것 같은데? 그냥 좀 힘들어서.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일술집. 그 패턴의 반복이었습니다. 2달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했잖아. 조금만 더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용서는 제가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회피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더 이상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5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고 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지혜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야 할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지혜는 샤워 중이었습니다. 물소리가 욕실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켜고 지혜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혜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핸드폰 화면에 이름이 떴습니다. 수진이. 친구한테 온 전화네. 저는 일어나 욕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여보, 수진이한테 전화 왔어. 응? 뭐라고? 물소리 때문인지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전화가 끊길까봐 그냥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혜가 지금 샤워 중이라서. 자기야, 남편 왔어?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구세요? 어라? 누구? 상대방이 당황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핸드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수진이라는 이름. 남자의 목소리. 자기야, 남편 왔어? 모든 게 한순간에 이해되었습니다. 욕실 문이 열렸습니다. 머리를 말리며 나온 지혜가 제 표정을 보고는 멈칫했습니다. 왜 그래? 방금 수진이한테 전화 왔더라. 응? 근데 남자더라. 자기야, 남편 왔어? 그러더라. 지혜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 남자지? 미용실에서 봤던 그 남자?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번호 지웠다며? 연락 안 한다며? 민우야, 진짜 오해야. 오해? 지금 또 오해라고 하는 거야? 저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비밀번호 풀어. 민우야. 비밀번호 풀라고. 안 돼. 거기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으면 왜 못 풀어? 풀어. 지혜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우야, 제발. 제발. 뭐가 제발이야? 또 거짓말하는 거야? 아니야, 진짜 아니야. 그럼 풀어봐. 당당하게 보여줘봐. 못 풀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좋아, 네가 안 풀 거면 내가 푼다. 민우야. 저는 핸드폰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디가? 핸드폰 수리하는 친구 있어. 거기 가서 풀 거야. 민우야, 제발. 그러지 마. 지혜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놔. 민우야. 놓으라고. 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지혜가 차 옆에서 울고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친구 가게까지는 차로 2시간이 걸렸습니다. 민우야,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갑자기. 준서가, 이거 비밀번호 좀 풀어줘. 갑자기 왜? 너 핸드폰 아니잖아. 부탁이야. 준석은 제 표정을 보더니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잠깐만. 30분쯤 지났을까요? 다 됐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카톡을 열었습니다. 수진이와의 대화방. 스크롤을 올렸습니다. 자기야, 보고 싶어. 나도 보고 싶어. 근데 남편이 요즘 계속 집에 있어서 만나러 갈 수가 없네. 미안해. 언제쯤 이혼할 수 있어? 조금만 기다려줘. 곧 할 거야. 정말? 약속하는 거지? 응, 약속해. 곧 이혼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자기야, 미안해. 기다리게 해서. 아니야, 괜찮아. 빨리 우리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조금만 더 참아줘. 스크롤을 더 올렸습니다. 오늘 남편이랑 또 싸웠어. 많이 힘들지? 내가 위로해 줄게. 오늘 볼 수 있어? 응, 남편 야근한대. 8시에 봐. 알았어, 자기야. 사랑해. 4월 20일자 대화였습니다. 제가 용서하고 난 뒤 한 달도 안 되어서 그들은 다시 만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민우야, 괜찮아? 준석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게 거짓말이었습니다. 끝냈다고 연락 안 한다고 한 것이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용서한 그 순간부터 그들은 또 교묘하게 만남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민우야, 괜찮은 거야? 응. 이제 알아야 할 걸 다 알았어. 준서가 고맙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차에 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생각이 너무 많아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걸까? 아니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럼 왜? 왜 이렇게 된 거지?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 도망갔구나. 서윤이 방을 열어보았습니다. 아이는 혼자 잠들어 있었습니다. 베개를 꼭 안고 눈물 자국이 남아있는 얼굴로.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서윤아. 아빠가 미안해. 저는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장인어른 댁으로 향했습니다. 지혜가 거기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연 건 장모님이었습니다. 사위야, 들어와. 장모님의 얼굴은 어젯밤 내내 우신 것처럼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지혜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혜한테 다 들었어. 사위야, 정말 미안하다. 이 엄마가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장모님. 저는 가방에서 지혜의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카톡 내용을 보여드렸습니다. 장모님은 말없이 화면을 내려다 보셨습니다. 스크롤을 내리시면서 내용을 읽으셨습니다. 세상에. 장모님이 지혜를 돌아보셨습니다. 너 정말 이랬니? 지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곧 이혼할 거라고? 속여서 미안하다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엄마라고 부르지 마.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니? 장모님이 우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씀드렸습니다. 장모님, 이혼하겠습니다. 사위야. 지난번에는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사위야, 그래도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장모님은 더 이상 말씀하시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혜를 보았습니다. 할 말 없어? 지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듣기 싫어. 민우야. 서윤이는 어떻게 할 거야? 뭐? 서윤이. 네가 키울 거야? 지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해. 우리 딸 어떻게 할 거냐고. 그건.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긴 침묵. 그리고 지혜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키워.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래. 민우야, 나. 됐어. 더 이상 할 말 없어. 저는 일어났습니다. 장모님, 협의 이혼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서윤이는 제가 키우겠습니다. 사위야.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쾅 닫은 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민우야, 사돈한테 전화 왔더라. 네. 이혼한다며? 네, 어머니. 잘했다. 그래야지. 그런데 애는 왜 네가 데려와? 엄마한테 보내. 어머니, 그럴 수 없습니다. 왜 못 보내? 바람나서 이혼하는 건데 애를 왜 네가 키워? 서윤이를 지혜한테 보내면 제대로 못 키울 것 같아요. 그게 네가 상관할 일이야? 네가 왜 고생해? 제 딸입니다. 민우야.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제 뜻대로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버지께도 전화가 왔습니다. 민우야, 애 엄마한테 보내라. 아버지. 남자가 애를 어떻게 키워? 일은 어떻게 하고? 그래도 보낼 수 없습니다. 고집 피우지 마. 아버지, 서윤이는 제 딸입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서윤이는 제가 키우겠다고. 그 아이를 저 혼자서라도 지키겠다고. 협의 이혼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지혜는 아무런 조건도 내걸지 않았습니다. 양육권도 재산 분할도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3월 말 우리는 완전히 남이 되었습니다. 서윤이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서윤아, 아빠가 할 말이 있어. 응? 뭐야, 아빠? 엄마가 한동안 우리랑 같이 못 살 것 같아. 왜? 엄마 어디가? 응, 엄마가 일 때문에 멀리 가야 해서. 그럼 언제 와? 한참 후에. 그때까지는 아빠랑 같이 살아야 해. 엄마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때는 아빠가 데려다 줄게. 약속? 응, 약속. 하지만 지혜에게서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서윤이가 엄마를 찾을 때마다 핑계를 대야 했습니다. 아빠, 엄마한테 전화하고 싶어. 엄마 지금 바쁠 거야. 나중에 하자. 언제? 조금 있다가. 하지만 그 조금 있다가는 오지 않았습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건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서윤이 도시락을 싸고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현장으로 출근했습니다. 저녁이면 허겁지겁 아이를 데리러 가서 함께 저녁을 먹고 씻기고 재우고 나면 밤 10시였습니다. 그때부터 밀린 집안일을 했습니다. 빨래를 돌리고 설거지를 하고 내일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잠자리에 드는 건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민우야, 너 괜찮아? 얼굴이 왜 그래? 응? 괜찮아. 야, 솔직히 말해봐. 애 엄마한테 보내는 게 낫지 않아? 아니야. 괜찮아. 근데 너 이러다가 쓰러지겠다. 안 쓰러져. 버틸 수 있어.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서윤이가 웃을 때, 아빠라고 부를 때, 잠들기 전에 꼭 안아줄 때마다 느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윤이가 어린이집에서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아빠, 이거 봐. 그림 속에는 두 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큰 사람과 작은 사람. 이게 뭐야? 아빠랑 나요. 엄마는? 엄마는 시간이 없어서 못 그렸어. 서윤이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 숨은 슬픔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미안해, 서윤아. 그날 밤 서윤이를 재우고 난 후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이게 정말 서윤이를 위한 선택일까? 엄마가 없는 게 이 아이한테 얼마나 큰 상처가 될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술잔을 비우고 또 비우고 그렇게 밤을 보냈습니다. 5월이 지나고 6월이 왔습니다. 서윤이는 조금씩 적응해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를 찾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저도 조금씩 요령이 생겼습니다.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주말에 밑반찬을 미리 만들어 두고 할 수 있는 건 미리미리 준비했습니다. 민우야, 너 진짜 대단하다. 현장 동료가 말했습니다. 뭐가? 애 키우면서 일까지 하잖아. 나 같으면 못해. 하다 보니까 되더라. 그래도 힘들지? 응, 힘들어. 근데 할 수 있어. 7월이었습니다. 서윤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림 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은 것입니다. 아빠, 나 상 받았어. 정말? 우리 딸 대단한데? 선생님이 칭찬해줬어. 아빠 덕분이래. 내가 뭘 했다고? 아빠가 맨날 응원해줘서. 그날 저녁 서윤이가 좋아하는 치킨을 사서 함께 먹었습니다. 아빠, 나 행복해. 갑자기? 그냥 아빠랑 있으면 행복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이거면 됐어. 이걸로 충분해.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8월 초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민우야. 나야. 지혜였습니다. 5개월 만에 듣는 목소리. 무슨 일이야?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할 말 없어. 제발. 한 번만. 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서.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의미 없어. 알아. 그래도. 제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딱 한 번. 서윤이 모르게. 고마워. 다음 날 저녁 동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지혜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왔어. 응.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윤이는 잘 있어? 응. 잘 지내. 그래. 다행이다. 그래서 할 말이 뭔데? 지혜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우야,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미친 거였어.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뭐라고? 나 정말 반성했어.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알았어. 그 남자는 헤어졌어. 언제? 한 달 전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온 거구나.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 남자한테 차였지?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지혜야. 응? 네가 그렇게 뻔뻔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몰랐어. 민우야. 서윤이를 버리고 떠난 엄마가 어떻게 다시 돌아온다고 말할 수 있어?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서윤이도 보고 싶고. 그럼 왜 한 번도 연락 안 했어? 5개월 동안? 그게 서윤이가 얼마나 엄마 찾았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그 아이한테 거짓말을 해야 했는지 알아? 지혜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내가 뭘 해야 돼?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우리 삶에서 사라져줘. 민우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 서윤이한테도. 민우야, 제발. 뒤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지혜에게서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민우야,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 나 정말 잘할 수 있어. 서윤이한테 좋은 엄마가 될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전화도 왔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처음에는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요하게 계속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민우야, 나야. 왜 또 전화해? 제발 만나줘. 제대로 얘기하고 싶어. 할 말 없다니까. 민우야, 나 정말 달라졌어. 서윤이를 열심히 키울 수 있어. 내조도 열심히 할게. 하라는 대로 다 할게. 지혜야. 응? 왜 이러는 거야? 정말 왜? 내가 잘못 생각했어. 내가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이제야 알았어. 가족이야. 너랑 서윤이야.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 민우야. 그리고 솔직히 말해봐. 그 남자한테 차인 거 맞지? 그게 중요해? 중요하지. 그 남자한테 안 차였으면 나한테 연락도 안 했을 거잖아. 아니야, 그게 아니라. 됐어. 이제 전화하지 마. 끊었습니다. 그런데도 전화는 계속 왔습니다. 8월 중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민우야, 이번 주말에 만날 수 없을까? 서윤이랑 같이. 안 돼. 제발. 딸 얼굴 한 번만 보고 싶어. 지혜야, 서윤이는 이제 안정을 찾았어. 다시 흔들고 싶지 않아. 나 정말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어. 아니야. 넌 이미 엄마 자격을 잃었어. 민우야, 제발. 제발. 또 끊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이를 재운 후 혼자 맥주를 마셨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혹시 서윤이한테 엄마가 필요한 건 아닐까? 지혜가 정말 변했다면? 아니야.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 하지만 만약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8월 말이었습니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민우야,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매일 후회하면서 살고 있어. 서윤이 얼굴이 자꾸 생각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보여줄게. 다음 날도 문자가 왔습니다. 민우야, 내 말 들어줘. 나 진짜 달라졌어. 그 사람 생각 안 해. 이제 너밖에 없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또 다음 날. 왜 연락 안 받아? 제발 한 번만 만나줘. 나 이렇게 애원하는 거 처음이야.
민우야, 제발. 9월 초였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던 중이었습니다. 민우 팀장님, 전화 왔어요. 동료가 제 핸드폰을 들고 왔습니다. 지혜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자꾸 전화해? 민우야, 오늘 꼭 만나고 싶어. 안 된다니까. 제발. 마지막이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줘. 마지막? 응. 오늘 만나줘. 그리고 네 대답이 아니면 다시는 연락 안 할게. 저는 망설였습니다. 알았어. 저녁에.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저녁 다시 그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지혜는 전보다 더 야위어 있었습니다. 왔어. 응. 고마워. 와줘서. 마지막이라며? 할 말에. 지혜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서윤이 입양 동의서. 뭐? 내가 엄마 자격이 없는 거 알아. 그래서 네가 재혼하면 새 엄마가 서윤이 엄마가 될 수 있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난 그냥 서윤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내가 없어도. 지혜야. 미안해, 민우야. 정말 미안해. 그녀가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하나만 부탁할게. 뭔데? 나 가끔 서윤이 사진만 보내줄 수 있어? 얼굴만이라도 보고 싶어. 만나지 않을게. 전화도 안 할게. 그냥 사진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고마워. 그날 지혜와 헤어졌습니다. 정말 마지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 달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10월 중순이었습니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민우야, 나야. 지혜야. 지난번이 마지막이라고 했잖아. 알아. 근데 들어만 줘. 뭔데? 나 정말 많이 생각해봤어. 그리고 확신했어. 내가 정말 필요한 건 너랑 서윤이야. 또 그 소리야? 아니야, 이번엔 진짜야. 나 상담도 받고 있어. 심리 상담. 상담? 응. 내가 왜 그랬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알고 싶어서. 선생님이 그러는데 내가 불안정했대.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한 거래. 지혜야. 응? 그런 핑계 대지 마. 불안정해서? 그게 이유가 돼? 아니, 핑계가 아니라. 아, 맞아. 핑계지. 변명이지. 내가 잘못한 거야. 내 선택이었어. 처음으로 지혜가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혜야, 이미 끝난 이야기야. 알아. 근데 민우야, 넌 어때? 혼자 서윤이 키우는 거 힘들지 않아? 힘들지. 그럼. 근데 할 수 있어. 하고 있어. 나 도와줄 수 있어. 서윤이 엄마는 나잖아. 엄마 자격은 네가 포기했잖아. 입양 동의서 사인한 거 잊었어? 그건 내가 절망해서 한 거야. 진심이 아니었어. 됐어. 이제 전화 끊을게. 민우야. 끊었습니다. 11월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서윤이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아파. 목이 아파. 그래? 병원 가자. 아빠도 같이 갈 거야? 당연하지. 다른 애들은 엄마도 같이 가주던데. 아빠가 데려가면 안 돼? 아니, 좋아. 아빠가 더 좋아. 병원에서 약을 받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약을 먹이고 재우는데 서윤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언제 와? 오랜만에 듣는 질문이었습니다. 글쎄, 엄마가 바빠서. 엄마 보고 싶어. 그래? 응. 근데 아빠랑 있으면 괜찮아. 사랑해, 서윤아. 나도 사랑해, 아빠. 아이가 잠들었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지혜에게서 온 문자가 3통 있었습니다. 민우야, 서윤이 잘 지내? 날씨가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해. 저는 문자를 지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서윤이가 엄마를 그리워하는데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아이를 위해서라면 지혜에게 기회를 줘야 하는 건 아닐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도 술을 마셨습니다. 11월 말이었습니다. 지혜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왜 자꾸 연락해? 민우야, 만나자. 싫어. 제발. 이번엔 정말 중요한 얘기야.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좋아. 근데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알았어. 고마워. 주말 오후였습니다. 서윤이를 친구 집에 맡기고 카페로 갔습니다. 지혜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왔어. 응. 앉아. 할 말이 뭔데? 지혜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민우야, 솔직히 말할게. 뭘? 나. 그 사람한테 차인 거 맞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으니까요. 그 사람이 다른 여자가 생겼대. 뭐? 나랑 만나는 동안 다른 여자도 만나고 있었대. 그리고 그 여자를 선택했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웃기지? 내가 널 배신했는데 그 사람한테 똑같이 당한 거야. 그때 알았어.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걸 버렸는지. 그래서 나한테 온 거구나. 응. 처음엔 그랬어. 인정해. 지혜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근데 민우야,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깨달았어.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은 너였다는 걸. 무슨 소리야? 나 그 사람 만날 때도 계속 널 생각했어. 네가 날 어떻게 대해줬는지, 우리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이제 와서 그게 뭐가 중요해? 넌 날 배신했잖아. 맞아. 내가 미친 거였어. 자극을 찾았던 것 같아. 평범한 일상이 지루했던 거야. 그게 이유가 돼? 안 돼. 절대 이유가 안 돼. 나 변명하는 거 아니야. 그냥 왜 그랬는지 설명하는 거야. 지혜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우야, 나 정말 후회해. 매일 후회하면서 살아. 잠들기 전에도 일어나서도 항상 너랑 서윤이 생각해. 나 알아. 내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네가 날 다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 근데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내가 정말 미안하다는 거. 그리고 정말 사랑한다는 거.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지혜야. 응? 나도 솔직히 말할게. 응. 가끔 흔들려. 내 말 듣다 보면 다시 시작해볼까 하는 생각도 들어. 지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응. 서윤이한테 엄마가 필요한 것 같아서. 그리고 혼자 키우는 게 정말 힘들어서. 민우야. 근데 말이야. 응? 그럴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어. 뭔데? 그날. 네가 그 남자랑 손잡고 들어오던 그날. 그리고 네 핸드폰에서 본 카톡 내용들. 곧 이혼할 거야. 조금만 기다려. 지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 그때 느꼈어. 아, 이 사람은 나한테 거짓말하는 게 너무 쉬운 사람이구나. 민우야. 그리고 가장 용서 안 되는 게 뭔지 알아? 뭔데? 서윤이를 버린 거. 네가 그 남자 때문에 우리 딸을 버린 거. 내가 정말 미쳤었어. 그래. 미쳤었지. 근데 미쳤다고 용서가 되냐? 지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혜야,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 나 변했어. 정말. 아니야. 넌 지금 외로워서 그러는 거야. 그 남자한테 차여서 외로운 거야. 아니야. 만약에 내가 너를 다시 받아준다고 치자. 그리고 우리가 다시 같이 살게 된다고 치자. 그런데 다른 남자가 나타나서 너한테 잘해주면 그때 너 또 흔들리지 않을 자신 있어? 있어. 정말? 정말이야. 나 이제. 지혜야, 너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어. 뭐? 내 눈을 못 쳐다보잖아. 자신 없는 거지. 너도 알아. 네가 또 같은 실수할지도 모른다는 거. 지혜가 울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정말 연락하지 마. 내가 전화하면 그때 받아. 서윤이 사진도 그때그때 보낼게. 민우야. 지혜야, 우리 여기까지야. 민우야, 제발. 제발.
뒤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지혜에게서 연락은 계속 왔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뜸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약속대로 서윤이 사진을 보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서윤이 학예회 사진이야. 생일 케이크 불 끄는 사진. 소풍 가서 찍은 사진.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읽음 표시만 떴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12월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이혼한 지 9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윤이는 부쩍 컸습니다. 아빠 나 이제 혼자 옷도 입을 수 있어. 우와 우리 딸 다 컸네? 응. 그리고 아빠 나 학교에서 친구도 많이 생겼어. 정말? 누구누구? 지우랑 서연이랑 민지. 아이의 밝은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행복했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 우리 잘하고 있어. 하지만 그런 평온도 잠시였습니다. 오늘이었습니다. 11월 18일.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지혜였습니다. 한 달 만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우야 나야.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애절하지 않았습니다. 차분했습니다. 응, 무슨 일이야? 만날 수 있어? 또? 응. 근데 이번엔 다른 얘기야. 무슨? 만나서 얘기할게. 오늘 저녁 시간 돼? 뭔가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애원하는 투가 아니었습니다. 알았어. 저녁 7시. 고마워. 저녁 7시 그 카페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지혜는 많이 안정되어 보였습니다. 예전처럼 수척하지도 불안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왔어. 응. 앉아. 할 말이 뭔데? 지혜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나 새로 시작하려고 해. 새로 시작? 응. 지방으로 내려가. 거기서 작은 미용실 하나 차렸어. 언제? 다음 주에 내려가. 예상치 못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이별 인사하러 온 거야?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거 주려고. 지혜가 봉투를 밀었습니다. 뭔데? 열어봐. 안에는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서윤이 양육비야. 내가 모을 수 있는 만큼 모았어. 많진 않지만 1,000만 원. 지혜야 이건 받아줘. 나 엄마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나은 건 나잖아. 이 정도는 해야 할 것 같아서. 저는 통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매달 보낼게. 많진 않겠지만 50만 원씩은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지혜야. 응? 왜 이러는 거야? 갑자기. 지혜가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상담 선생님이 그러더라. 나한테 필요한 건 속죄가 아니라 책임이래. 책임? 응. 내가 너한테 다시 받아달라고 애원하는 건 결국 내 외로움 때문이래. 진짜 서윤이를 생각한다면 뭘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래. 그래서 생각해봤어. 내가 서윤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엄마 노릇은 이미 실격이야. 근데 경제적으로는 도와줄 수 있잖아. 지혜야. 그리고 민우야, 너 재혼해. 뭐? 너한테 좋은 사람 만나. 서윤이한테 좋은 엄마 만들어줘. 무슨 소리야? 나 이제 정말 놓을게. 너를. 우리를. 지혜가 일어났습니다. 민우야, 그동안 고마웠어.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줘서. 지혜야. 그리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평생 후회하면서 살 거야. 서윤이 잘 키워줘. 사진 계속 보내줘. 그걸로 만족할게. 지혜야, 잠깐만. 안녕, 민우야. 지혜가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통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예금주 서지의 잔액 1,000만 원. 무거웠습니다. 이게 끝인가? 정말 끝인가? 저는 카페를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신호등이 빨간불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혜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손가락이 그녀의 번호 위에 머물렀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서윤이가 반겨줬습니다. 아빠,
왔어? 응, 우리 딸. 저녁 먹었어? 응. 할머니가 와서 같이 먹었어. 어머니께서 오셨던 모양입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칭찬했어. 정말? 무슨 칭찬? 내가 그림 잘 그린다고. 우와, 우리 딸 최고네. 서윤이가 제 목에 매달렸습니다. 아빠 사랑해. 나도 사랑해. 아이를 씻기고 재웠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지혜가 준 통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핸드폰. 지혜의 전화번호가 화면에 떠 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면 바로 전화가 걸립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전화해야 하나? 지혜가 정말 변한 것 같은데. 아니야, 또 속을지도 몰라. 하지만 서윤이한테 엄마가 필요한 건 사실이잖아. 근데 지혜가 진짜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또 같은 실수를 하면? 그럼 서윤이는 더 큰 상처를 받겠지. 하지만 만약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한숨만 계속 나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혜에게 전화해야 할까요?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할까요? 서윤이를 위해서라도 가족을 재건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끝내야 할까요? 딸과 단둘이 하지만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까요? 지금 제 손에는 핸드폰이 들려 있습니다. 화면에는 지혜의 전화번호가 떠 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저 한 번만 누르면. 하지만 저는 아직 누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인생 우체국 채널은 여러분의 인생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어 일부 각색하는 점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두시고 매주 올라오는 새로운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